나연 작가님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저자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이게 바로 갓생이군, 같이 책 써준 작가님들 중에 유일한 여군이시고, 그리고, 가장, 진짜 닉네임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긍정의 에너지를 오늘 아침부터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혹시 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다씨님은 저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니까 되게 너무 반갑고, 아침부터 이렇게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나연님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전 사실 뭐 지금까지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이 발표의 아니 토크의 주제를 항상 육군장교 유궁정의 슬기로운 군대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긍정을 실천하고 하는 거는 일상 속에도 있지만 조금 이게 바로 갓생이군에 담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초급 간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소개를 하자면, 장황하게 뭔가를 많이 쓰고 싶긴 했었는데,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개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이자 스포츠인, 또 작가, 자기계발 콘텐츠 인플루언서인 유궁정입니다. 네, 저는 유궁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들한테 좀 영감을 주고 또 에너지와 응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음, 저도 어릴 때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많이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사진은 대학교 때 사진인데, 사실 저는요, 공부를 뭐 잘 하지도 않았고, 항상 내신은 8등급까지 찍은 적도 있었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다 보니까 모의말 카드를 일자 정렬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저한테 가스라이팅이나 데이트 폭력, 그리고 그거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반항기를 많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최홍 소령님의 책을 읽었을 때 되게 뭔가 공감도 되고, 너무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되게 순탄치 않게 보냈던 게 너무 공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학교도 가지 않았고, 뭐 가출도 하고, 부모님, 선생님이랑도 뭐 항상 갈등이 생겼고, 저는, 이번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포기를 하면서 거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학창 시절의 사진을 조금 들고 오면서, 응답하라를 보는데 제 모습을 하나 딱 보이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정은지가 그 계속 연예인 따라 다니다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너무 바람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실력 차원에서 제 머리카락을 자른 적도 있었고, 또 핸드폰을 망치로 부숴서 없애고 막 엄청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창창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재밌었다 이렇게 하지만 제게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힘들고 지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부모님은 혼을 내시기도 하고 훈육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좀 저를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혼은 내더라도 항상 아버지는 카페에 들고 가셔서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혼은 혼이고, 그래도 너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뭐 통금도 엄청 빡빡하기도 했었고, 다양하게 제가 풀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털어 넣으면서 서로의 그런 밸런스를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이제 거의 3년이 지나면서 겪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그런 아픔에도 조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학교가 들어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바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도 있고 또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동안 정말 밑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유튜브를 엄청 많이 검색을 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학원을 외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부터 해서 이렇게 새벽 독서하고 미라클 모닝하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면서 저한테 맞는 내면을 키우는 방법들을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 자신을 찾는 거였어요. 어떤 거를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어떤 걸 해야 내가 자신감을 얻는지, 또 힐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몇몇 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대외 활동도 엄청 활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습관들을 많이 기르지만 외면적으로도 보면은 여기에 뭐 도전 열정 끈기 하면서 러닝 챌린지도 만들어서 하고 운동도 하고 중간 사진은 제가 어학연수 갔을 때인데 그냥 어학연수도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모른 채로 냅다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도 갔었고 또 해외여행에 혼자 가보고 또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부사관 장교 준비학원에 문을 두들겨서 들어가서 저 좀 받아주세요 해서 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시작을 할 때 보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죠.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다. 내가 물러날 곳이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거의 5년 동안 부딪히고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항상 제가 좋은 선택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실패도 있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엄청 많았어요. 뭐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원하는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도 못 모았고 뭐 살도 엄청 많이 쪘었고 또 자격증 취득도 뭐 결과만 항상 인스타에 좋은 것만 올리지 사실 그 사이에서는 뭐 불합격도 엄청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야지만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할 줄 아는 힘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치우긴 하지만 조금 이런 걸 선택할 때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미래에 내가 해가 될까? 1년 늦게 인관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피해가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미래적으로 넓히게 되니까, 자연스레 결과는 좋게 따라오더라고요. 자, 이제 책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살아온 소희의 야전 생활 살아남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난을 겪고 저만의 방법을 찾은 상태에서 이제 야전에 나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갖춰지게 됩니다. 군인분들이라면 정말 열악한 환경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첫 사무실은 이제 창문도 없는 그냥 골방에 이렇게 책상 하나를 줘서 이게 좀 나름 제가 꾸몄던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엄청 달동네 같은 부대에서 이제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 일단 동기들 중에서는, 아, 나 처음 야전 갔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인원들도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저는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온 소이를 보게 된다면 혹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나요? 혹시 좌측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측에 좀 동글동글 아무것도 모르는 캐릭터로 좀 보이시나요? 좀 나는 좌측이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아, 나는 우측이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우측의 캐릭터로 봅니다. 왜냐면 소이도 성인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수 그 자체의 결정체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이지만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본다면은 이렇게 볼 것 같은 거예요. 이 일 뭐 잘하는 거 별로 기대도 안 해. 가르쳐야 할 것도 투성이고 사고만 제발 치지 마라. 혼내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적극적이자. 이런 것들만 뭔가 소희한테 바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희니까 잘해야지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볼지,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이제 혼나도 기죽지 않아야겠다.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푸릇푸릇함과 에너지와 웃음을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제가 소희를 보고 초급 간부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야전 생활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소이라서 처음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너지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저의 에너지와 웃음을 보면서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정훈 장교다 보니 뭐 MC 이런 것도 보고 장교라는 그런 무게감과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난 초급 간부고 이제 배워야 할 자세를 갖춰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몸에 배겨서 실천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인드와 앞으로 나눌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판만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시간상 이제 캡처를 해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거는 제가 중이 막 달았을 때 그냥 샤워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있는 직업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마인드셋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항상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제가 사실 마지막에 유궁정 3계명이라고 적었지만 저는 이 10계명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급 간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실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여기 책에서는 제가 이제 지휘관 지휘상부터 업무 순서대로 하는 방법부터,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운동 취미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기 등 이런 것들도 저의 마인드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나 캡처해서 한번 또 읽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어, 실패를 해봐야지 긍정이 생긴다. 누구나 사람들은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되게 밝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패를 엄청 많이 해봐야지 이게 단단해지고 또 실패를 할수록 나중에 성공하면 더 할 에피소드, 말할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좀 고난과 역경이 오거나 좀 힘든 시기가 있으면 와, 나 나중에 성공하면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다. 라면서 좀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긍정은 실패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또 들고 왔는데요. 고양이 액체설이라고 잘 아시죠? 네, 고양이는 보면은 어느 병에 들어가든 어느 통에 들어가든 이렇게 액체처럼 녹아나는데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맞춰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융통성 있게 변화해서 녹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제가 긍정 파트를 맡았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에서 이런 걸 느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군 생활도 하셨고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 주변에 초급 간부들이 있거나 조금 사회초년생이 있다 하면은 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앞으로도 긍정 에너지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연님, 감사합니다.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 그 강연해 주시는데 유궁정 10계명 이거는 정말 캡처해서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같이 책을 쓰면서 나연님의 이야기를 몇 번을 읽어봤었는데 물론 초급 간부들한테는 당연히 좋지만 저희 이미 군 생활을 5년 이상 하고 있는 인원들도 한 번쯤 이 방법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걸 나연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혹시 이렇게 작가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한번 질문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은 혹시 있다면 손 들어주시면 한두 분만 이야기 듣고 그 다음 우리 기용 작가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슬기님, 네, 기용님, 슬기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연 엄청 잘 들었는데, 저는 사실 책으로만 읽었을 때, 그 내용에는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와 이제 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좀 가볍게 읽은 것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실제로 이제 저자랑 만나서 저자의 입에서 그 글들을 말을 하니까, 내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전혀 또 글과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제일 이제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멘토 역할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던 부분에서 좀 깊이 울림을 했던 그런 뭐 말이 있는가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아버지가 뭐 무슨 단어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뭔가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대사가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되새기고 있는 대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아버지께서 엄청 엄하시긴 했는데 또 이상하게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시긴 하셨거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만 과묵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그 사춘기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지금 착각을 하는 거다. 다시 생각해보고 와서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논리에도 맞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너가 그거는 너만의 생각이고 너가 착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모든 세상이 저를 속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해석을 하다 보니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는 시선을 가져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바라볼 때, 아, 이게 내가 착각을 해서 어떤 프레임에 씌워진 것이 아닌가? 내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좀 기억이 남는 문장은 그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용님도 한번 궁금하신 사항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나연 작가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 처음 딱 이제 말씀을 띄우시는데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일단 다음 주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월요일부터 소위들 이제 직무 실습을 오게 되는데 그때 이번에 이게 바로 갓세이본 책을 선물을 해주면 웰컴 박스에 담아서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갑자기 문득 들어서 빠르게 좀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질문은 저도 나름 어디 가서 이제 긍정적으로는 좀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는 또 결국 이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번아웃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 윤하연 작가님께서는 그런 번아웃이 온 적이 없는지 아니면 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혹시 극복을 하셨는지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열정이 많은 사람이면 번아웃이 오긴 마련입니다. 저도 또한 뭐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힘들고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모든 걸 멈추고 쉽니다. 왜냐면은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게, 아, 나는 쉬더라도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봤자 얼마나 쉬겠어. 그리고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이 쉬는 기간들이, 과연 아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과감하게 쉬는데,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사실 3일에서 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아메바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오히려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상담이 오거나 할 때에도 쉴 때에는 불안하게 쉬지 말고 지금 내가 힘들고 번아웃이 온 상태다라는 것을 조금 인정하면서 푹 쉬는 것을 연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면서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스스로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희들한테 책 선물해주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